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웬디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헤빗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뭔가를 대단하게 성취한 사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결단력, 강인한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한 이유가 그 원동력이 다름 아닌 습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뭐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매번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고 결심을 하고, 또는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매번 억지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생활 속에 습관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무의식 속에다가 이 행동을 새겨 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이 없이 더 알아서 굴러가게 되는 나의 어떤 생활의 시스템,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좋은 4가지 습관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습관들을 통해서 삶을 많이 바꿨고 더 나은 저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명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명상 잘 모르고 딱히 명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의도적인 사색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2가지의 명상을 해요. 첫 번째 명상은 뭐냐면 생각을 비우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명상인데, 여기서 첫 번째 명상,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명상 모두 기본적인 거는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향을 피워둔다든가 저의 몸을 편하게 만들어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생각을 비우는 명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생각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밝은 빛을 하나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주 핀 조명이 저한테 비치는 것처럼 조그만 이런 빛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빛만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만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떤 하나에 집중할 상상 속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 5분에서 길면 10분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몸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명상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어디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찾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하는 상상의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명상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미지를 한번 보거나 또는 직접 가서 체험을 하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꼭 내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놓고, 더 좋은 거는 손으로 만져보든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든 그런 생생한 기억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억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좋은 습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습관은 바로 명상 또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저의 습관은 뭐냐면 바로 메모입니다. 저는 메모광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메모를 해요. 이렇게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 뭐 핸드폰에다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운전 중일 때는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녹화를 하면서라도 꼭 메모를 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디어들은요, 굉장히 큰 어떤 가치를 지닌 뭔가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메모의 놀라운 점의 하나는, 지금 내가 나한테 떠오른 이 아이디어 하나는 별게 아닌데, 나중에 어떤 시점에 가서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들이랑 합쳐지면은 그 두 개가 엄청난 시너지를 낼 때도 있는 겁니다. 마치 퍼즐 같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조각 하나만 있을 때는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생각이랑 맞춰보니까 굉장한 새로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모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글쓰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펼쳐놓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일기가 되는 겁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인 제목 없는 빨간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껏 해왔던 메모 중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에세이로 발전시킨 거를 엮어서 낸 거거든요. 여러분도 메모라는 습관을 들이시면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책을 내는 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는 장복이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 차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메모를 잘 해두면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두고 자기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잘 관리를 해두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내가 책을 쓰고 싶으면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그때 썼던 아이디어들을 꺼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다양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꼭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메모를 한 그 아이디어를 씨앗 삼아서 글을 써보는 것, 일기를 써보는 것도 꼭 추천을 할게요. 다음 세 번째 습관은요, 독서입니다. 솔직히 책 읽기는 저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독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도, 책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도, 책을 다양하게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읽고 이해하고 그런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단 책을 손에 잡는 것, 책이라는 것을 내가 접한다는 것, 책을 하나 펼쳐서 한 글자라도 읽는 그 행위가 저는 이 독서 모든 습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습관이라는 거는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무언가,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라는 습관을 만드는 거는 저는 이 사고방식부터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생기면은 일단 책부터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도 갖춰보면 참 좋으실 거예요. 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은 뭐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습관,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더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독서를 위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최대한 책을 널브러 놓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방에도 있고 내 사무실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내 가방 안에도 있고 책이 여기저기 있으면 어쨌든 내 발에 치이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책 읽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재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 책을 빨리 읽는 법,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습관을 붙일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는 습관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요, 운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를 좀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가는 헬창이죠. 헬창이고 회원권만 해도 한 3군데 정도를 끊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헬스장을 못 갈 때에는 뭐 수영을 할 때도 있고 러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건이 될 때에는 뭐 프리다이빙을 하거나 윈드서핑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헬스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트빨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수트를 좋아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트를 입은 상태의 저를 좋아하는데, 수트는 제 생각에는 덩치가 좀 있어야, 몸이 좀 듬직해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건 뭐냐면 자기 애가 커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에는 거울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게 되면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르시즘에 빠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상당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자신이 굉장히 기특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라면 뭐 게으른 나도 있고 또는 뭐 불성실한 나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되 노력하는 나,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은, 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의지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몸을 웬만하면은
최대한 덜 쓰고 좀 뭔가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굳이 운동장에 가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모르는 동작을 배우느라 고생을 하는 것을 사실 뇌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려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곳에 나가서 어떤 동작을 반복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내고 있구나라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애를 키우는데 이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좀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운동을 하면 뇌를 활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좋은 습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좋은 습관은 뭐가 있나요? 굉장히 궁금한데 나만의 좋은 습관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서도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만의 좋은 습관이 있다 하시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